네, 시그널픽에서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동 상황이 연일 예. 긴박한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트럼프 대통령 예. 발언부터 여쭤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일단 군사작전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10점 만점에 15점을 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일부 동의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작전은 성공했죠. 작전의 가장 큰 우선 1번 순위는 이란의 주요 수뇌부 48명을 한 번에 이제 몰살하는 네. 게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작전은 성공했죠. 네. 근데 하지만은 과연 만점 수준인가는 좀 지켜봐야죠. 이 작전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백악관이나 미국 국방부가 하는 말들이 계속 바뀝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네. 안 하겠다. 오늘은 크루즈조까지 나왔죠. 네. 따져보면. 그렇죠. 뭔가 지금 작전이 좀 원하는 대로 좀 진행되는 않으니까 네. 뭔가 변수들이 좀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서 특히 좀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서 지금 이란 내에서는 차남 그리고 약간 반미 성향이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면 이제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더라도 결국 죽음을 맞는다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더라고요. 예. 이건 뭐 더 길어질 수 있고 추가로도 더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번에 그 에픽 퓨리 작전의 명분은 네. 이란의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차기 지도, 그러니까 뭐 지금 권한 대행을 라이자니가 하고 있지만 네. 라이자니는 할 수가 없어요. 최고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라이자니는 이제 법학자가 아닙니다. 이란 대부분 법학자가 네. 지도자가 되는데 네. 아니 무스타파가 네. 될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변적으로 극보수 강경파입니다. 아주 강성이에요. 네. 하메네이보다 더 강성이라고 더 강성인가요? 예, 알려져 있고 과거에도 이제 시위 진압 때 그 유혈지어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배후에 있다는 이제 의도가 있으니까 네. 결국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 친미 성향의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으니 트럼프가 또 이제 그 압박을 하는 거죠, 이란을. 네. 그럼 그런 압박이 이렇게 말을 다음 누가 되더라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좀 압박으로 통할까요? 그게 통하지는 않죠, 따져보면. 예, 어차피 이란은 지금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네. 뭐 생존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초기 작전은 좀 뭐 이란의 주요 수뇌부를 동시에 이제 제거하는 데는 성공을 했죠. 네. 근데 지금은 앞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라니자니가 고난 대행이 라니자니가 자기가 건재하다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네. 거기가 병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병원 시설 폭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많은 민간들이 그렇죠. 사상을 날 수밖에 민간인들이 없죠. 환자들도 있고. 그럼 방패를 세울 수가. 그러면 어떻게 됐죠? 미국 내 이 작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또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여론 안 좋아요. 네. 지금 이란 이제 초등학교를 이제 오폭을 해서 계속 좀 뉴스 나오고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망자가. 그럼 이란 그럼 트럼프가 상대할 거는 이란의 어떤 군사력뿐만 아니라 네. 미국 내부 여론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론도 고려를 해야 된다. 중간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전황을 더 여쭈기 전에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계속 국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북한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특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과 관련해서도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갑자기 헷갈립니다. 뭐 트럼프하고 대화를 하겠다가 갑자기 네. 좀 야, 이번 뭐 작전의 목적은 북한 같은 나라를 안 만들려고 해. 그걸 북한을 또 깡패 국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오늘은. 뭐 그래서 김정은도 자체도 보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북한이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신형 이제 그 함이 이제 최연함에서 네. 순항미사일 네, 순항미사일을. 뭐 여러 발을 동시 발사 네. 공개했는데 이번에 뭐 순항미사일 미국도 토마호크를 통해서 이번에 이제 에픽필 작전 초반에 동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도 이런 무기 가지고 있어라고 한 걸 보면 맞불을 놓은 거네요. 네. 아마 김정은도 이번에 이제 이란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미국이 이제 쿠르드족 이야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뭐 지상전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대리 세력들까지 확전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지금 아프간전하고 유사합니다. 아프간전에도 미국 특수부대가 사전에 투입돼서 네.
아프간 북부 동맹을 지원하면서 좀 장기전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크루즈족이 하게 되면 음. 미국은 지상군 투입은 어려우니까 크루즈족을 지원해서 대리전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장기전을 갈 가능성이 높죠.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은 사실 장기전이냐 아니냐가 지금 가장 관건이라고 보는데 지금 전황 상황은 더 확전되고 있는 양상이면 장기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크루즈족이 나온 봐서는 장기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얘기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전 세계 경제 입장에 호르무즈 해협이 빨리 음. 이제 봉쇄가 풀려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군도 보면 뭐 이란 해군을 괴멸했다. 그리고 네. 뭐 멀리 이제 연합훈련 나간 뭐 이란의 뭐 함정을 격침했다 이러면서 막 영상 자료서 공개하는데 네. 그거 다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그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요? 이란 네. 해군을 괴멸해봤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뚫는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50km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보면 네. 소형 포트들이 많습니다. 그 포트에다 기뢰를 실어서 호르무즈 그 좁은 수로에 몇 개를 던져놔도 네. 그래서 뭐 가다 그 길에 우연히 뭐 한쪽에 격침 이제 피격 당했다. 네. 그럼 선주들이 그 호르무즈를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시민전도로 불안한 거예요. 지금도 SNS상에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피격당한 네, 뭐 열차, 뭐 LNG함이나 네. 이런 컨테이너함들이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들이 공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도 보면은 그럼 우리가 좀 경호하듯이 따라다니겠다. 해군이 호위하겠다라고 했죠.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렵나요? 왜냐하면 50km 해역 안에 그 좁은 해역 안에 미군의 거대한 함정이 그 지원 작전을 들어가게 되면 조준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총 맞겠다고 그 렌즈한 조준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미군이 또 사상자 발생 어떻게 되죠? 또 더 확전되겠죠. 확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 내부에 또 이 작전에 대한 반대를 또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좀 빨리 풀어야 되는데 네. 그것도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해군 뭐 이란 해군을 다 이제 격침했다. 네. 함정 11척 격침하고 해군 기지를 완전 무력화시켰다고. 네. 뭐 미국이 계속 과시하지만 네. 그 해력들이 소멸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생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거나 이란에서는 우리 첨단 무기 이제 손도 안 댔다, 많다 이렇게 서로 장기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전쟁 국면이라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양측이 말하는 걸 어느 정도까지 맞는 얘기인가요? 뭐 반반이죠. 반반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탄도탄을 요구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네. 뭐 이런 뭐 얘기하면서 하는데 연간 600기만 미국이 생산할 수 있어요. 600기. 근데 지금 벌써 뭐냐면 비공식적인 거는 한 700기. 이란이 지금 이번 이제 반격 작전에 사용한 탄도 미사일이 700기, 뭐 1000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란이 2027년까지, 그러니까 2년 27년까지 탄도미사일 3,700개를 보유하고 있어요. 3,700개. 지금 최소 지금 2,000개가 있다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보통 이제 평균 평가인데, 네. 그럼 좀 반절 정도 쌌죠. 반 쌌는데, 네. 그럼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요격하기 위해서 그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들이 소진됐겠습니까?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2일 전쟁의 사례를 좀 들어보면, 네. 뭐 1, 3일 차에는 한 95%까지 요격을 했습니다. 탄도미사일 같은 게 미군의 사드와 패트리어트가. 네. 근데 10일차 되면 78%까지 떨어져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런가요? 맞출 게 없는 거죠. 소진이 돼버린 겁니다. 그냥. 다 소진이 돼서.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그런 장기전을 하겠다, 뭘 하겠다,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봤을 때는 네. 뭐 우리가 전쟁 다 치렀다 하는 그 수사적인 발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그 6월 달에 미드나잇 해머 작전. 네. 미국의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로 네.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을 했을 때 그 전에 미국이 준비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주한미군에서 패트리어트 포대를 네. 중동으로 수단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수단 배치를. 네. 뭐 이렇게 돌아왔다 안 돌아왔다 얘기 좀 네. 설레서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전력이 많으면 왜 주한미군 전력까지 빼서 그 중동전에 대비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트럼프 자체도 크루즈까지 꺼낸 거 봐서는 장기전 갈 가능성이 높고 뭐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보면
뭐 이것도 뭐 공식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네, 네. 뭐 1일 차에는 700발을 정도, 비공식적으로. 예, 1일 네. 차에는 350 정도 됐다가 지금은 5일 차에는 한 40기 탄도미사일 했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점점 이란도 이제 그 발수는 좀 줄고 있죠. 근데 또 이란이 과연 지금 그 작전, 반격 작전 초기에 동원했던 미사일들이 최첨단 시행인가?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최첨단이 아닐 가능성이 과거 있다? 이제 샤브 네. 계열의 이제 구형 이제 탄도미사일을 하고 지금 드론 공격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걸로 좀 소진하고 난 다음에 지하 갱도키, 입수키 숨겨둔 이제 파테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동원한다면 이게 또 장기전이 될 수 또 있는 다른 거예요. 국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발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이란도 장기전을 염두에 소진하고 두고 있다. 시간은 이 길수록 이란에게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전쟁 국면에선 당연히 그런 뭐 무기 재고 이런 것들은 엄청 비밀 정보일 것 같긴 한데 말씀 주시면서도 이제 드론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 전쟁에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뭐 이란도 이제 막 지하 터널에 드론이 막 채워져 있는 그런 부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드론에 대한 이번 약간의 전쟁의 양상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 미군이 최초 투입한 무기가 루카스 네, 드론이잖아요. 루카스가 있었죠.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네. 미국의 이제 프레데터나 리퍼 드론은 가격과 비교했을 때는 루카스 드론은 한 850대, 네. 뭐 1000대 정도 만들 수 있어요. 대당 가격이 엄청 싸죠. 네. 미군도 이제 미군이 우리가 흔히 천조국, 국방비가 천조다, 뭐 엄청난 국가다고 얘기하지만 네. 결국 미군도 이제 가성비를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란의 그 샤이드 드론 같은 경우는 네. 3천만 원 정도 하죠. 근데 3천만 원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뭐 두바이의 랜드마크 호텔을 타격해서 UAE 국민들에게 심지어 충격을 주든지 또 보면 CIA 건물을 또 대상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잖아요. 3천만 원짜리 무기가. 결국 그 무기가, 근데 그 무기를 막으려면 뭘 어떻게 합니까? 60억짜리 요격 미사일을 쏴야 돼요. 3천만 원인데 60억이죠. 네. 예. 근데 그거 안 막을 수 있습니까? 막 그 3천만 원짜리 드론 하나 그걸 못 막아가지고 뭐 두바이나 뭐 사우디의 정유 시설이 막 파괴된다면 수조 원의 피해가 나잖아요. 네. 결국 가성비 전쟁은 이란이 좀 앞서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양측이 장기전도 불사한다 하면서도 장기전을 약간 우려하고 뭐 일하는 시간이 편이라고는 하지만 장기전의 부담이 커지고 있고 증시도 다 그걸 좀 보고 있을 텐데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정보당국들이 이란 정보당국이 뭔가 종전과 관련해서 좀 접촉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반응을 한 건가라는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접촉을 하더라도 끝낼 명분이 있어야죠. 지금 네. 하메네이가 지금 그 사망하는 상태에서 네. 그럼 하메네이의 사망을 상쇄할 수 있는 미군의 피해를 주동하는 그런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명분이. 지난 10일 정도도 따지고 끝났던 명분 전쟁 있잖아요. 네. 명분만 차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뭐 미국은 핵세 세 곳을 전부 타격했다 하면서 이번엔 또 핵 개발 못하게 하겠어. 그때 트럼프는 완벽하게 다 타격했어요.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번에 또 뭐 이란이 핵무기를 못 가지겠다 하면서 지금 작전을 네.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따져보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좀 중간 선거까지 고려하면 장기전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중간선거 포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이번에 전쟁을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무모한 작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따져보면. 예. 무모한 작전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좀 무모한 작전이에요. 정말 이제 반정부 시위가 목적돼서 이란의 친미 정권을 세우겠다 네. 뭐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최고 지휘자 못 살됐지만 네. 이란의 어떤 최고 지휘부는 순식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네. 건재하면서 결사함께는 의지를 다지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말도 계속 바뀌고 있고. 그리고 보면 트럼프가 최초 생각한 대로 계획이 좀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군사력을 이렇게 맘대로 막 쓰는 사람이 있었나. 베네수엘라 마두로처럼 한나라의 대통령을 막 한밤중에 체포하고 네. 그 이란이라는 그 축을 한순간에 이제 몰살시키고 하는 네. 그런 지도자가 있었나 싶은데 결국은 이제 중간 선거에도 어느 정도 악재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뭐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 미국은 어떤 원유나 이런 면에서 좀 경제적인 충격이 좀 덜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러니까 또 뭐 중동의 뭐 국가뿐만 아니라 뭐 네. 유럽 국가도 과거 같은 미국 이런 큰 작전을 벌이면 뭐 영국이라든지 뭐 전통적인 우방국들이 지원을 나갈 텐데 네. 뭐 그런 모습 안 보고 오히려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죠. 트럼프는 뭐 불만을 외치죠. 근데 과거에 트럼프가 한 행동 보십시오.
그린란드를 우리는 가지겠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유럽을 지금 그 외교 관계를 악화시켰습니까? 결국 이제 트럼프도 지금 빨리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게 좋은데 네. 결국 그 이 전쟁이 끝난 명분을 네. 빨리 찾아야죠. 끝날 명분.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오늘의 상황이 지나가면서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시는지 양측 있습니다. 일단 뭐 이란도 뭐 지금 주장했지 않습니까? 음. 그 뭐 아직 우리 최첨단 무기 아직 꺼내지도 네, 않았어. 손도 안 댔다. 예, 이렇게. 이제 그런 무기체가 나올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이란이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공격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어제 최신 자료를 보면 네. 어제 UAE를 공격한 이제 탄도미사일이 3발 그리고 드론이 129대가 됩니다. 네. 아직도 많이 동원됐죠. 아직 많이 동원되고 있네요. 그 실제로 UAE 같은 얼마나 경우- 더 있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까지 UAE 국방부가 밝힌 이제 그 이란이 반격작 때 사용한 무기를 보면 네. 탄도미사일은 189 그리고 순항미사일은 8발 네. 그리고 드론만 941대 1000대가 날아온 거예요. UAE로. 물론 UAE에 뭐 민간 시설뿐만 아니라 UAE 있는 미군의 네. 군사 시설도 타격했겠죠. 네. 뭐 근데 뭐 어마어마한 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아마 이 무기들이 빨리 소진돼야지 좀 전쟁이 잠잠해지지. 근데 이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는 이제 탄도미사일 3대밖에 안 날렸죠. 근데 며칠 전에는 한 200도 정도 날린 적도 있어요. 드론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지금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은 우리 편 이렇게 하고 끌고 가고 있는 거네요. 예. 이란 같은 경우는. 제가 마무리 질문으로 이게 이번에 천궁2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천궁2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사용됐는데 요격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예. 총2 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우리나라 LIG 넥슨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인데 네. 탄도탄 방어 체계, 대공 방어 무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무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개국 정도 좀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뭐 미국, 뭐 이스라엘, 네. 중국에 비해서 좀 기술력이 떨어진다. 평가받아 왔고 중동 시장에 가면 항상 이제 중국과 경쟁을 하다 보면 초반에 좀 많이 밀렸어요. 네. 우리가 좀 기술력이 있으니까 네. 기술력 입증 못했으니까. 근데 이게 작년 연말에 선적돼 갔거든요. 연말에? 아, 작년 연말에요? 예, 네. 그러면 지금 한 3개월도 안 지났죠, 따지고 보면. 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제 UA군이 이거를 뭐 작전 배치하기엔 좀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저도 이 보도를 보고 아니 뭐 간지 지금 3개월도 얼마 안 안 됐는데 됐는데. 왜 이렇게 할까 하다 보니까 UA군도 뭐 네. 사드, 패트리어트, 뭐 에로 다 보유하고 있는데 수준이 높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긴급하게 우리 그 청궁2를 작전에 투입시킨 것 같습니다. 활용해야 하는. 예. 네. 그 작전 투입시켰는데 의외로 너무 잘 탐지하고 한 거예요. 쉽게 시청자면 어려운 용어인데 우리 그러니까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레이더가 있어야 돼요. 이 탄도탄 방어 체계는 뭐 탐지를 해야지 뭐 요격할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또 패사 방식, 우리는 A사 방식인데 네. 뭐 어렵네요. 좀 네. 좀 쉽게 설명하면 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탄도탄 방어 체계 탐지 레이더가 네. 다른 나라의 국가보다는 훨씬 더 뭐냐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습니다. A사 방식이거든요. 네. UA군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군도 A사 방식 안 쓰는데 UA군이 우리가 살 테니까 A사로 해줘 라고 해서 A사가 됐고 이게 이번에 역할을 실전에 투입되면서 성능이 검증됐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탄도탄 방어 체계는 수주에 파란불이 좀 들어왔는데 방사수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예, 20% 이상 폭등했는데 하여튼 그런 보면 아주 이번 실전을 통해서 우수한 무기체계를 검증받았다. 뭐 중동의 다른 국가도 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동 상황, 긴박한 상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